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애플만 마이너스 2% 정도 아주 선방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무려 12%나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인 이 비보 같은 경우도 17%, 오포는 3%, 그다음에 샤오미는 마이너스 12%를 나타낼 정도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 침체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는 그런 대로 상반기 중에는 좀 선방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죠. 올해 들어와서 계속 1분기가 바닥이다, 2분기가 바닥이다 나왔지만 결국은 3분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다가는 4분기까지도 이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 불안한 중동 사태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나마도 경기 침체 때문에도 많이 꺾였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만둘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에서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제가 위험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 3분기 삼성전자의 잠재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6천억대보다는 훨씬 많은 2조 4천억대의 영업이익을 발생한 걸로 나오죠. 하지만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가전 쪽도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에서 이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는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 사용량을 줄입니다. 지금 반도체 D램 값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즉 이제 D램 값 가격이 고개를 쳐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그나마도 매출 내용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반도체 칩 중에 중국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범용 IC 칩이 아니라 HBM처럼 고부가 가치 그런 인공지능 AI에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같은 이런 부품들이 수요가 많이 늘고 가격도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HBM에 있어서 수율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SK 하이닉스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크진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AI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인 HBM이 계속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HBM 반도체에 대한 안정적인 수율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매출 76조에 영업이익이 10조를 달성했지만 그 이후로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줄다가 결국은 올해 1분기 때는 매출 63조 원에 영업이익을 겨우 6,400억을 만들어요. 이거는 겨우겨우 영업이익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죠. 2분기 연속 6천억대의 매출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3분기 때 잠정적으로나마 67조로 매출 외형도 키우면서 영업이익도 2조 4천억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쪽 각 부문별로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그 DX 반도체 쪽 분야보다 그러니까 메모리 DS 부분에서 메모리 쪽 이쪽은 지금 실적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DX 부분은 그 매출 외형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전 쪽의 수익성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 소비가 위축되면 이런 뭐 하이엔드 제품처럼 비싼 가전들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올해 그 삼성전자는 향후 23년까지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려 53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회사인 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돈을 20조 원 정도 차입해 왔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계로 처리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법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한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5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서 이 투자가 그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먼저 대량으로 품질 좋은 제품 그 반도체 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미국의 인텔이나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도 많이 쫓아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 업체들이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칫하면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에게도 지금 추격당할 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타격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제대로 7만 원을 못 넘어가고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분기 때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그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 개선된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주가가 싸지고 실적이 좀 더디게 나오는 건 그렇게 큰 오너일가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주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물론 이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낸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홍라희 여사가 약 1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 6만 8천 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시장에서 매각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다시 주식을 산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삼성전자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 즉 소액주주의 이익이 서로 상충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그 이사회는 100% 오너일가의 손을 들어줍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잠깐 주가가 7만 원 넘어서 올라갈 수 있어도 이러한 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오너일가의 주가를, 그러니까 오너일가가 아직은 이 삼성전자를 이용한 이 지배구조의 개선, 즉 삼성 지주회사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항상 주가에 발목을 잡히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